여러분 안녕하세요. 손천병원 김상구 원장입니다. 발목인대 파열인데요. 발목인대 파열하면은 우리가 급성으로 삐는 것과 만성으로 삐는 거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급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치고 난 다음에 우리가 3개월 정도 안에 이렇게 우리가 아픈 것을 급성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런데도 3개월이 지났는데도 계속 아프다 그러면 우리가 만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은 급성일 때는 처음에 어떻게 하죠? 약도 먹고 깁스도 하고 보조기도 하고 하면서 좋아지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아프게 되면 만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만성 발목 불안정성, 만성 발목 불안정증이라고 이야기하게 되겠죠. 발목을 3개월이 지났는데도 계속 삐고 아프다 그러면 만성이라고 하고, 오늘 이 만성에 대해서 내용을 알아볼 거예요. 아셨죠? 바로 이해가 됐으면 파워포인트 들어가서 자세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선천병원 김상구 원장입니다. 오늘은 발목인대 파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만성 불안정성, 만성 불안정증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목인대 손상 기전에 알아보기 전에 먼저 정거비인대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죠. 정거비인대가 가장 많이 파열이 되는 부분이 되는데요. 족배의 굴곡 시에는 늘어나게 됩니다. 이때는 별로 파열이 안 되고요. 발목을 밑으로 하는 족저 굴곡 시 수직 방향이 되면서 안정화 구조물이 되거든요. 1차적 안정화 구조물입니다. 이때 생각보다 파열이 많이 생기는데요. 정거비인대 손상은 내회전 유무와 상관없이 족저 굴곡된 상태에서 내전이 될 때 발생한다고 합니다. 모양을 보시면 이런 모양이죠. 이렇게 족저 굴곡이 된 상태에서 내전, 안쪽으로 꺾이게 되면 이렇게 바깥쪽에 있는 정거비인대가 파열이 된다고 이야기하죠. 발목인대 손상, 종비인대입니다. 종비인대는 정거비인대 손상과 대부분 같이 동반이 됩니다. 단독 파열은 드물어요. 1%밖에 안 되고, 족배 굴곡된 상태에서 내전될 때 발생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후겁인대는 파열이 극히 드물어요. 단독 파열은 거의 없고, 삼각인대도 단독 손상은 없다고 합니다. 대부분 같이 동반이 된다고 보셔야 되겠죠. 발목을 다치게 되면 이렇게 바깥쪽이 많이 부어오르게 됩니다. 여기 정거비인대가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이쪽을 많이 붓고 피가 나니까 발등까지 붓는다 그래요. 그래서 보통 의심하는 게 발등이 아파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는 발목이죠. 발목과 발등은 구분이 잘 안 가게 됩니다. 붓게 되면 다 이렇게 붓고 퉁퉁 붓고 파랗게 되고 피도 나고 하게 되겠습니다. 단독 파열과 동반 파열, 정거비인대 단독 파열은 무려 75%까지 4분의 3에서 단독 파열이 된다고 이야기하고요. 정거비인대랑 종비인대가 같이 파열되는 동반 파열은 25%까지. 그리고 그러니까 정거비인대는 단독 파열이 4분의 3, 동반 파열은 4분의 1이다 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4분의 3은 단독 파열, 4분의 1은 동반 파열입니다. 영상 한번 보실게요. 빨간색 이번 이 선수를 자세히 보세요. 뭔가 이상하게 지나갔어요. 뭔가 이상한데 자세히 보면은 발목을 쭉 뻗었는데 이렇게 됐죠. 족저 굴곡된 상태에서 이미 내전된 상태로 발을 뻗고 들어와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벌써 파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라고 보셔야 되겠죠. 이렇게 발을 뻗는데, 그래서 발을 뻗을 때부터 쭉 뻗어서 벌써 돌아가죠. 내전된 상태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발목이 꺾일 수밖에 없는 상황, 이 상황. 그래서 뻗을 때부터 예상이 됐던 상황입니다. 이 상황이 되면 발목이 속절없이 꺾이게 되고, 꽤 많이 꺾이죠. 동반 손상까지 많이 생길 수밖에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골절까지도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발목 힘줄은 갑자기 생뚱맞게 왜 힘줄이냐고요? 힘줄도 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냥 양념으로 끼워봤습니다. 발목 관절을 지나가는 근건단위다 근육과 힘줄의 2차적 안정성 구조물입니다. 동적 안정성을 부여하고 정적인 안정성도 중요하고, 중요한 힘줄로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힘줄로는 2차적 안정성이다. 인대가 1차적 안정성이다. 라는 것 때문에 이 슬라이드를 끼워봤습니다. 만성 외적 불안정성, 이제 드디어 나왔죠. 정의는 요거예요. CAI, Chronic Ankle Instability, 만성 발목 불안정증이다. 급성기의 발목인대 손상 이후 지속적인 통증과 불안감을 나타내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기빙웨이라고 합니다. 기빙웨이. 뭔가 보행, 똑바로 설 때 턴 동작 시 꺾이고 빠진다. 뭔가 이상하다. 꺾인다. 잘 빠진다. 뭔가 엇나간다. 라는 것이 기빙웨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이 됩니다. 발목이 밖으로 꺾이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서 있을 때도 꺾이죠. 기빙웨이. 서 있을 때도 꺾이고 쉽게 발목이 엇나가게 될 때를 우리가 만성적으로 불안정성이다 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기전을 좀 알아보게 되면 손상받은 인대가 생리적인 스트레스에 저항하는 데 필요한 기계적 내구성을 다시 회복하지 못할 때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인으로는 초기에 다쳤던 외측 인대의 한 개 또는 두 개가 비정상적으로 늘어나 있어서 완벽하게 제대로 힐링이 되지 못한 것을 만성 외적 불안정성의 원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은 말이죠. 다쳤는데 제대로 힐링이 못하는 것이 원인이다. 기전은 제대로 스트레스를 회복하는데 못했다. 결국은 내구성을 못했다. 힐링이 안 됐다. 같은 말이 되겠죠. 많이 생기는 직업군입니다. 활기차게 지속적으로 인대를 늘려야 하는 종목들, 무용선수, 댄서, 발레, 육상선수, 농구 등등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크로닉 앵클 인스타빌리티는 그런 기빙웨이가 그런 빠지는 현상이, 접지른 현상이 생기는데 또는 몸무게를 지탱하지 못하고 서 있거나 걸을 때 그리고 fun times 운동할 때도 뭔가 발목을 잡아주지 못하는 것을 빠지는 것을 만성 불안정성이다 라고 또 영어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과죠. 만성으로 다치게 되는 것은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면서 만성 불안정성이 지속되고 나빠지면서 새로운 염자 및 파열이 증가되어서 연골 손상 및 관절염으로 진행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놔두게 되면은 계속 삐고 접지르면서 연골 안 좋아지고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된다는 것이 만성 외적 불안정성의 미래적인 경과가 되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축구할 때 제일 많이 삐게 돼요. 축구 농구인데요. 이렇게 이 남자분 뛰어가는데 발목을 접질렸어요. 차다가 발목을 이런 것이 쉽게 접지르죠. 쉽게 접지르게 되는데 삼각인대가 안쪽에 있고 바깥쪽에는 정거비인대, 종비인대, 요거는 앞쪽에 있는 경비인대, 후경비인대 이렇게 발목을 잡아주는 구조물이 되는데 발목을 꺾이게 되면 정거비인대가 파열, 종비인대 파열, 동반 파열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단독 파열은 뭐라고 그랬죠? 4분의 3. 동반 파열은 4분의 1이 된다. 위험인자를 좀 알아보면요. 주변 환경인자인데요. 환경적 인자, 운동장의 조건, 운동장이 울퉁불퉁하고 안 좋을 때, 운동 자세가 안 좋을 때, 사용하는 기구가 안 좋을 때, 재발성 염자의 병력이 있을 때 등등에서는 환경적인 영향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해부학적 인자의 영향을 받는데요. 개개인의 해부학적 인자가 있습니다. 정거비인대가 원래 약한 분도 있고, 종비인대가 또 약한 분도 있고, 발목 관절의 해부학적 변이, 또 전신적인 과이완성, 그리고 발목 관절 운동 범위의 제한, 이런 것들이 해부학적 인자가 되고 위험 인자가 되겠습니다. 또 근육이나 신경 인자가 되는데요. 근력이 부족하다든지 부족한 고유 감각, 부족한 자세 조절 능력, 근반사 시간의 지연, 신경근의 숙련도가 떨어질 때 등등에서는 우리가 만성 불안정성으로 갈 위험성이 높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뼈 정렬 인자도 있는데요. 경골 원위 관절면의 내반 정렬, 후족부의 내반 정렬, 비골의 후방 위치가 되는데요. 내반이 되게 되면 이렇게 되죠. 이런 식으로 후족부가 내반이 되게 되면은 여기는 쉽게 발목을 삐게 되겠죠. 이렇게 휙 돌아가면서 이런 형태가 역시 위험 인자다, 뼈 정렬의 인자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감사합니다. 만성 발목인대 손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발목이 계속 삐고 접지른다 그러면 이 영상이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좋아요는 영상 끝나자마자 꼭 눌러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